서울, 폭우가 쏟아지는 밤. 넌 불빛이 켜진 거리에 자동차 경적 소리와 천둥 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 트럭은 중심을 잃고 교차로로 돌진했다. 브레이크가 끼익거리는 소리와 요란한 충돌음이 밤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찌그러진 차와 연기를 내뿜는 차를 보았다. 건설 기술자인 민호는 부서진 철골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옆자리에 앉은 아내 지원의 이마를 바라보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내 지원은 이마에 피가 묻은 채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유리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며 소리쳤다. 지원아, 나 떠나지 마. 제발 깨어나.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순간 민호가 아내를 끌어내기도 전에 폭발음이 울리고 불길이 치솟았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시신은 검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민호에게 그 비 오는 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인생의 절반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날이었다. 5년 후 서울중앙법원 한가운데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호가 일하던 건설 현장과 관련된 대형 부패 사건이 재판 중이었다. 그는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리고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법정 문이 열렸다. 익숙한 인물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의 차가운 눈빛, 엄숙한 얼굴이었다.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는 검사였다.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지원, 그렇다. 몇 년 전 비 오던 그 밤에 사라졌던 그 여자가 돌아왔다. 하지만 아내가 아니라 법정에서 그와 마주할 검사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어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5년 전 민호와 지원의 삶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먼지 속에서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원룸 안에서 아내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지원은 유치원 교사였다. 아이들의 웃음과 색연필 냄새를 안고 돌아오는 그녀는 언제나 밝았다. 저녁 식탁에는 미역국, 김치, 생선구이 한 토막뿐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 반찬을 챙겨줄 때면 세상은 그보다 부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큰 집도 좋은 차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매일 당신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돼.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그들의 작은 집은 늘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했다. 출근길에 서둘러 도시락을 나누던 아침, 빨래를 함께 널던 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웃던 주말.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넘쳐 흘렀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결혼 3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지원은 민호가 건넨 들꽃다발을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미끄러운 도로, 희미한 가로등, 그리고 곧장 돌진해온 대형 트럭. 민호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감싸 안았다. 귀청을 찢는 충돌음, 부서지는 금속 소리, 그리고 암흑.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그날 밤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5년 뒤 다시 나타난 지원은 더 이상 따뜻한 아내가 아니었다. 차갑고 냉정한 검사로 서 있었고 그때의 모든 추억은
민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한건설의 비리 사건, 부실 자재와 횡령으로 수백 가구가 위험에 처한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날 증인 명단에는 주목받지 못한 이름 하나가 있었다. 강민호 건설 엔지니어. 부실 시공을 가장 먼저 알아냈지만 묵살당했던 인물. 민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두 손을 꼭 쥔 채 진실을 밝히려는 각오가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때 법정의 문이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검사가 입장했다. 묶은 머리, 냉정한 눈빛, 권위적인 기세. 민호는 숨이 멎었다. 그 여인, 바로 아내 지원이었다. 5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지원아, 정말 너 맞지? 살아있었구나. 순식간에 법정이 술렁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러나 지원은 차갑게 그를 쳐다보더니 단호히 말했다. 증인,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칼날 같은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갈랐다. 그는 휘청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에 막혔다. 방청객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공판은 이어졌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반면 민호는 무너진 듯 앉아 그녀의 얼굴만 바라봤다. 목소리, 눈빛, 입가의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는가? 재판이 끝난 뒤 민호는 복대서 그녀를 붙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우리의 결혼 반지야. 기억 안 나? 지원아, 제발. 그러나 지원은 손을 뿌리치며 싸늘히 말했다.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결혼한 적 없습니다. 동료 검사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다. 저분은 철의 여인이에요. 일밖에 모른다니까.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날 밤 낡은 방에서 그는 결심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날 밤 민호는 허름한 방 안에서 오래된 기념품들을 꺼내놓았다. 은반지, 결혼사진, M&J가 수놓인 손수건.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만약 착각이라면 왜 얼굴도 목소리도 흉터까지 똑같은 거지? 다음 날 민호는 사고 직후 자신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다. 기록에는 지원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고 유품으로 실크 스카프가 남아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본을 확인한 그는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장의 필체가 다르고 수정 흔적이 있었던 것. 누군가 고의로 진실을 감춘 거야. 민호는 사고 현장 근처 성당을 찾았다. 망설이던 노신부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밤 구조대가 2번 왔네. 한 번은 당신, 또 한 번은 어떤 여인을 데려갔다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단 1명만 있었다고 하지. 심장이 요동쳤다. 그렇다면 지원은 죽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가고 기록을 지운 것이다. 민호가 파편들을 모아가자 하나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대한건설. 지금 법정에 서 있는 바로 그 기업. 한편 검찰청 사무실. 지원은 차가운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피가 희미하게 남은 실크 스카프. 그녀는 그것을 만지며 잠시 환영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외치던 목소리. 지원아, 날 두고 가지 마. 순간적으로 머리가 아프며 기억은 사라졌다. 문이 열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 검사님,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과 정의뿐이요. 그것은 대한건설의 법률 고문, 지난 5년간 지원을 훈련시키며 진짜 정체를 숨겨온 인물이었다. 잊지 마시오. 당신은 검사 한지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원은 손을 움켜쥐었다. 눈빛 속에 잠깐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곧 얼어붙은 듯 사라졌다. 밖에서는 민호가 진실을 좇기 시작했다. 어둠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까? 아니면 더 깊이 갈라놓을까? 병원 기록과 성당 신부의 증언을 확인한 민호는 확신했다. 지원은 죽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고 지난 5년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 쓰였다. 민호는 지원에게 다가가려 했다. 낮에는 그녀가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는 발걸음을 몰래 따라다녔고 밤에는 긴 편지를 써서 그녀의 사무실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주차장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결혼식 사진을 내밀며 울먹였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이건 우리야. 우리의 가장 행복했던 날이야. 지원의 눈빛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그러나 곧 차갑게 굳어졌다. 강민호 씨, 더 이상 방에 타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한건설의 옛 동료를 찾아갔다. 동료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조심해. 5년 전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 누군가 널 입 다물게 하려 했지. 그리고 네 아내, 그들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커. 그 말은 민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한편 지원의 책상 서랍에는 낯익은 글씨체의 편지가 들어왔다. 난 여전히 여기 있어.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작은 아파트의 웃음소리, 미역국 냄새, 빗속에서 잡아주던 손. 그러나 곧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거는 없다. 넌 검사 한지원일 뿐이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 지원은 더욱 침묵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찰청 공식 기자회견 자리. 갑자기 민호가 뛰어들어 외쳤다. 그녀는 내 아내다. 더 이상 속지 마. 순간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술렁였다. 지원은 차갑게 섰지만 뒤로 감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대한건설의 법률 고문이 즉시 나섰다. 강민호 씨, 자중하십시오. 이분은 검사 한지원일 뿐 당신과 무관합니다. 그의 눈빛은 지원을 향한 은밀한 경고였다. 민호는 끌려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지원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썼다. 그들이 기억을 지워도 마음까지는 지울 수 없어. 지원, 난 널 반드시 되찾을 거야. 어느 비 내리는 밤 민호는 지원의 차를 몰래 뒤쫓았다. 그녀가 왜 자신을 부정하는지 그는 끝내 납득할 수 없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어두운 건물 앞에 멈췄다. 민호는 숨을 죽였다. 건물 안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다. 대한건설의 법률 고문이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지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다음 공판에서 강민호의 증언은 무가치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그가 과거에 징계받은 사실을 이용하라. 알겠나?
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눈빛에는 잠깐의 흔들림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민호는 그녀의 눈에 번쩍이는 미묘한 빛을 보았다. 다음 날 법정, 지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공소장을 낭독했다. 그러나 강민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민호는 증인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넌 여전히 내 아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공판이 끝난 뒤 민호는 법원 앞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저음으로 경고했다. 5년 전 사고 우연 아니었어. 입 다물지 않으면 이번엔 살아남지 못할 거다. 민호는 온몸이 굳었다. 진실은 분명 음모였다. 한편 지원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결혼식 사진이었다. 자신과 민호의. 그 순간 잊었던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쳤다. 작은 집의 웃음, 빗속에서 잡은 손. 지켜줄게 라는 약속.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법률 고문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흔들리지 마라. 네 과거는 이미 죽었다. 만약 기억을 좇는다면 내 커리어뿐 아니라 그 남자의 목숨도 끝이다. 지원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호는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어두운 창고에 묶여있는 그의 앞에 대한건설 회장이 나타났다.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5년 전 넌 죽었어야 했다. 네 아내는 내 손에 들어온 최고의 졸업작품이다. 검사로 키워내 내 뜻대로 쓰고 있지. 민호는 상처난 손을 움켜쥐며 맞받아쳤다. 기억은 지워도 사랑은 지우지 못해. 그 순간 창고문이 벌컥 열렸다. 지원이 들어섰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그를 풀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모든 죄를 폭로하겠다. 운명의 시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었다. 차가운 창고 안, 지원은 대한건설 회장과 마주했다. 5년 동안 그는 그녀를 조종하며 거짓된 기억을 심어주었지만 이제 민호의 눈빛이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날 배신하겠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미 죽었을 거다. 난 널 살려줬다. 지원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날 살린 게 아니라 내 삶을 빼앗은 거다. 그녀는 숨겨온 서류철을 꺼냈다. 거기에는 비리 증거뿐 아니라 그녀가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원본 의료 기록도 있었다. 민호는 묶인 채 외쳤다. 지원아, 드디어 넌 널 되찾았어. 그 순간 조각난 기억이 폭발처럼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의 웃음소리, 빗속의 약속, 들꽃다발, 눈물이 흘렀다. 지원은 민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 기억났어. 회장이 격분해 부하들을 불렀다. 그러나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사실 민호는 납치되기 직전 위치를 동료에게 전송해 두었던 것.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부하들은 제압되고 회장은 수갑에 채워졌다. 지원은 직접 민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닿았다. 5년 만에 진짜 재회였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지원은 더 이상 차가운 꼭두각시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한 인간으로 섰다. 대한건설의 비리와 조작된 사고까지 모두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선언했다. 진실은
5년 동안 감춰질 수 있었지만 정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법정은 박수로 울려 퍼졌다.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내가 사랑한 지원이야. 그해 봄, 서울은 벚꽃빛으로 물들었다. 긴 싸움 끝에 대한건설은 법의 심판대에 섰고 음모를 꾸민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날, 지원은 민호 곁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냉정한 검사가 아니었고 기억을 잃은 꼭두각시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자신을 되찾은 여자, 그리고 아내였다.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다. 지난 5년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미소 지으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호의 눈빛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옛 아파트로 돌아갔다. 낡은 벽, 먼지 쌓인 창문.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잊었던 추억의 향기가 가득했다. 민호는 미역국과 생선구이를 준비해 두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바람에 실려왔다. 그것은 5년의 상처를 넘어 다시 하나 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